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세금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비디오를 한번 더 찍을 겁니다. 그때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 틀을 잡는 거, 그죠? 전체 골격을 잡는 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 혜택입니다. 총괄해가지고 기본적인 골격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총 8개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8개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세금 측면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래서 세제 측면입니다. 오로지 세금만 봤을 때 8가지 혜택이 있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 보유, 처분, 이 3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취득과 보유, 처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취득할 때 그러면 어떤 혜택인가 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즉 주택 임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혜택, 이게 첫 번째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재산세 감면이고요. 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보유한 주택을 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즉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종부세 혜택을 하나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보유 단계. 처분 단계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4번째.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1, 2, 3 이렇게. 그래서 자, 4번. 거주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다주택자는 집이 여러 채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한 채는 내가 살 것이고 내가 살고 있고 한 채는 또 한 채 이상은 임대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주택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주택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특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떤 경우에는 30%밖에 안 해주는데 또는 하나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최대 70%까지 해주는 그런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 그죠? 보통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양도할 때는, 취득해서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 2년 실거주 요건이 새로 추가됐죠. 이제 그런 것도 봐주겠다. 그런 이제 특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하더라도 양도세를 계산하더라도 중과를 하지 않겠다. 아주 큰 혜택이죠. 양도세 중과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 가산하는 게 있었죠. 그걸 갖다가 안 해주겠다는 그 특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특례. 그죠? 100% 감면해 주는 거. 요런 8개의 혜택을 줬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웃는 아이콘, 그리고 무뚝뚝한 아이콘, 그리고 썩난 아이콘이 있는 거는, 지금 요렇게 해서 3번, 6번, 7번, 8번은 지금 적용받기가 어렵거나 많이 축소된 거. 나머지는 현재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거는 2018년도 9월 13일 날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어떠한 액션이 벌어지면은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옵니다. 자, 제가 임대사업자 천국이라고 적어놨죠. 2018년도 9월 13일까지는 말이죠,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준수를 한다면은 1번부터 8번까지를 전부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2018년도 9월 13일까지를 임대사업자 파라다이스, 임대사업자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 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이제 규제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없어지죠. 없어진다기보다는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요것도 이제, 요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이런 혜택들이 하나둘씩 이 기간 이후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제 개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됐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를 종류 8가지를 정말 이제 타이틀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8개를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 이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은 또 새로운 버전으로 또 촬영을 할 겁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골격 뼈대만 8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임대사업자가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번 취득세 감면입니다. 자, 이거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를 감면을 하는 건데요. 이 감면은 지금 현재 웃는 아이콘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2020년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인데도 이 규정은 여전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아이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취득해도 감면 적용한다는 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100% 감면, 전용 면적이 60에서 85 이하라면 50% 감면, 이렇게 제가 대충 적은 겁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그죠? 전용 면적에 따라서 감면율을 달리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단계는 말이죠. 보유 단계는 우리가 총 2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하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입니다. 요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자, 전용 면적 40, 60, 85제곱미터에 따라서 최저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여전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웃는 아이콘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문제입니다. 2번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인데요. 자, 우리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산하라 그랬죠.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는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면은 정부가 혜택을 줘야 된다. 혜택을 준다. 그렇죠. 임대주택은 혜택을 줘야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놓고, 그래야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거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합산하지 마라 이 말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안 때리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역과 무관하게 종부세를 안 냈습니다. 합산을 갖다 안 했죠. 쭉 이렇게 좋은 시절이 지나가다가 마찬가지로 2018년도 9월 13일 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면서 9월 14일 이후에 말이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취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을 하라 이 말입니다.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종부세 합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장기를 하든 단기를 하든 불문하고 이제는 종부세 합산을 하라.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요거는 종부세를 안 낸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는 안 낸다. 이건 아직 살아있는 규정입니다. 살아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아이콘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아파트든 빌라든 상당히 많은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처분 단계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4번, 번호는 4번,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입니다. 자, 요거는요, 임대사업자는 보통 집이 2채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채는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야겠죠. 그 거주주택을 내가 다른 또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생기겠죠. 그때 자기가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보통 다주택자는 말이죠.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채를 팔았을 때는 당연히 세금이 나옵니다. 비과세가 아니죠. 그런데 임대 사업을 하면요. 임대 주고 있는 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카운팅 안 하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슷하게 해가지고 과세를 안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죠? 비과세를 해주겠다.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규제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20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팔았을 때는 한 번만 해주겠다. 한 번이 생애, 즉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딱 한 번만 비과세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과세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페널티가 그죠? 크다고 봐야겠죠. 전에는 이때까지는 말이죠. 이때까지는 2019년도 2월 11일까지는 거주주택을 한 번 이렇게 양도를 할 때 비과세. 그리고 두 번째 이사간 집에서 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충족해서 팔았을 때 또 비과세. 세 번째 주택도 또 비과세. 이렇게 비과세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이것도 새로운 주택 투자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틀어 막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페널티가 새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규정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살아있는 규정입니다. 요 페널티 한 번만 해주는 요게 이제 페널티가 생겼다 뿐이지 이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웃는 아이콘으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여전히 처분 단계에서 자 5번 임대주택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보통 우리가 그 임대하는 사업자는 보통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집이 많은 사람이 그 집을 팔았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맥시멈 30%까지 공제를 받는 게 있었고요. 만약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에는 아예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게 있죠. 그죠?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는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 그런 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대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해주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죠?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단기는 이미 2018년도 3월 13일까지 임대사업 등록하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 임대주택만 보시면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자, 그 다음에 처분 단계 6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 면제입니다. 자, 요거는요,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집에 살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자기는 다른 데 뭐 월세 주고 살고 있겠죠. 그러면은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자기가 자기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실거주하면은 즉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자기가 실거주하면은 2년 실거주 해야 된다. 그래야 비과세를 해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평성 논란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 규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죠? 이게 나와가지고,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임대 등록하면은 2년 실거주 해야 된다. 즉, 이제 이 거주 요건 면제 안 해주겠다. 무조건 세금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처분 단계 7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거.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말이죠. 다주택자가 이렇게 규정 페널티가 있었죠. 그죠?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를 얹어라.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를 얹어라. 이런 페널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가 면해주겠다. 요거를 적용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대책이 나오면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은 장기 임대해도 무조건 중과세를 적용해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요 날짜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집을 사가지고 장기 임대를 등록을 하더라도 이제 중과를 하겠다 말입니다. 양도세를 중과세 배제가 아니라 중과세 하겠다. 따라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혜택이 사라진 거죠.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후로 취득했다면 이제 이 규정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좋다가 말았다. 그렇죠. 이익을 줬다가, 그렇죠. 혜택을 줬다가 혜택을 정부가 뺏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처분 단계인데요. 자, 처분 단계 8번입니다. 마지막 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특례. 자, 요거는 말이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양도를 하면은 요거는 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아예 내지 마라. 100% 감면해 주겠다는 참 좋은 혜택이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가 들어왔죠.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임대 등록을 해야만 이렇게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지금은 2020년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취득해도 소용이 없죠. 그죠? 이때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이제 다 혜택이 이제 지나갔다. 그죠? 더 이상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임대사업자가 이제 세제 측면에서,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걸 갖다가 한 8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미 혜택이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절반 정도 이제 겨우 이제 혜택이 남아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2020년 7월 10일 날 대책이 하나 나왔죠. 거기서 이제 4년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를 하겠다. 이런 또 큰 또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주택 임대사업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